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BL의 이시로 대표 강사입니다. 네, 오늘 저기 일단사의 제프리님으로부터 이 실패하지 않는 MPT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요청을 받고 주말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받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합축적이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이제 목차를 실패하지 않는 MPT 제목으로 잡고요. MPT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MPT의 학습 방식은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MPT를 진행하시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만한 사항 중심으로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첫 번째는 지금 참석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바시험에 대한 어떤 학습 준비 상황이 어느 수준일까가 사실은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MBA나 SA의 어떤 초기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3번에 보이는 이 MPT 팁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조금 손에 잡히지 않는 둥그런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비학위 과정이라든가 온라인 LLM 과정을 통해서 미국 법에 입문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MPT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MPT는 어떠한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실전에 들어가면 어떠한 팁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 크게 1번, 2번, 3번 중심으로 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이제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셨을 때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셨을 것 같고요. MBA라고 하는 200문제, 그리고 6시간 동안 200문제의 객관식을 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통상 이제 객관식에 우리가 강하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솔직히 조금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에세이의 문제를 한번 보셨겠죠. 에세이 문제 보니까 6문제가 3시간에 주어지는데, 이 6문제가 30분당 한 문제입니다. 그죠? 한 페이지의 문제를 보면은 답안지가 1.5페이지에서 한 2페이지가량 나오니까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또 막연한 또 자신감이 살짝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MPT를 보는 순간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던 분들의 10중 8구가 포기를 하시죠. 그 정도로 사실은 PT라고 하는 것이 방대한 양의 사람을 좀 질리게 하는 그러한 시험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에세이는 문제 자체가 한 문제당 한 페이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우리 MPT는요, 한 문제가 평균 한 15페이지쯤 돼요. 적은 거는 한 13페이지, 많이 나올 때는 17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이 13에서 17페이지, 평균 한 15페이지의 분량을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읽고 답안까지 작성을 하는 과정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PT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어차피 지금 계시는 분들은 바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언젠가는 이 PT를 만나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만한 사항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인지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퍼포먼스 테스트가 전형적으로 합격하시는 분과 실패하시는 분, 왜냐하면 제가 PT에 대해서는 할 말이 사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PT에서 터무니없는 점수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PT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제가 실패를 했을 때의 상황과 합격을 했을 때의 상황을 좀 나누어 봤어요. 제가 돌이켜 보건대 합격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을 때
PT에서 터무니없는 점수, 하위 한 5%의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점수가 나왔었던 원인을 좀 분석을 그 당시에 공부를 할 때 해봤겠죠. 자, 그때에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이랬던 것 같아요. 불합격의 원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제가 불합격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90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90분을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합격을 했을 때는 시간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90분에 한 문제라는 시간을 상당히 브레이크 다운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90분이 분명히 부족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제가 실패했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시간 관리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PT를 제대로 보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MPT 문제들을. 이 PT의 구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은 타스크 메모라는 것이 있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제가 합격했을 때는 분명히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왜 제가 읽어야 되고 어느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죠. 자, 세 번째는 이 파일과 라이브러리 등 이제 시험에서 주어지는 머티리얼들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용어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읽고 내가 제대로 체득할 수 있는가, 내가 적고 있는 이 답안, 리걸 다큐먼트가 도대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것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쳤을 때는 사실은 시빌 프로시저가 MBA 과목이 아니었고 에세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학위 과정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빌 프로시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많이 모자랐었죠. 지금처럼 MBA 과목처럼 단계별로 어떤 그 개념을 잡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읽다 보니까 뭐 다른 과목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었죠. 수준이 낮았던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머티리얼에 담겨져 있었던 어떤 용어들의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했었다. 반면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조금 약간은 어드밴스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험을 쳤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리딩과 라이팅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아마도 지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PT를 얼마나 내가 빨리 읽고 얼마나 빨리 적어야 되는가, 얼마나 화려한 문장으로 적어야 될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떨어졌을 때나 합격했을 때나 리딩에 라이팅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합격 시에는 리딩의 속도가 상당히 느렸겠죠. 반면에 제가 합격했을 때는 그때보다는 분명히 제가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역량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을 읽어봤고 개념에 대한 컨셉이 잡혔었기 때문에 리딩이 효과적으로 좀 될 수가 있었죠. 반면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떨어졌을 때나 합격했을 때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시험은 제가 불합격했을 때는 3문제 읽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합격했을 때는 60문제를 기출문제를 다 풀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번째 시험을 칠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에세이는 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PT에 대해서 완전히 올인을 제가 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아주 에버리지 펄슨인 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법률적 리걸 마인드가 그렇게 굳어져 있지도 않고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JD처럼 아닌 LLM이나 비학위 과정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컨셉을 잡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서 PT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저 많은 머티리얼들을 어떻게 읽고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답안을 적어야 되는 건가. 최소한 답안이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은 이건데 제가 결론을 먼저 좀 던져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T에서의 핵심적 역량을 두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기준과 제 수험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방대한 자료 중에서 필요한 룰과 필요한 팩트를 빨리 뽑아내는 역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MBA와 에세이 공부를 해 나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향후에 있을 PT에 대한 어떤 염두를 내 두시면서 자료들을 좀 스피디하게 그리고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는 그리고 좀 많은 양의 어떤 내용들을 좀 퀵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MBA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좀 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리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MBA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분 안에는 한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반에 풀어보시면은 4분, 5분 걸리시면서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MBA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계치에 이르고 나면은 스피드를 좀 끌어올려서 개념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이 PT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읽는 양이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PT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올라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룰과 팩트를 빨리 뽑아내는 역량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NCBA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PT의 핵심적인 목적은 로펌의 1년차 신입 변호사가 리걸 다큐멘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테스트하겠다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적어놨어요. 리걸 다큐먼트를 로펌에 있는 1년차 어소가 적을 수 있을 수준의 역량만 입증하면 되는데 NCBA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 리걸리하게 로지컬 할 것. 두 번째는 플로스블 할 것.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이티브들처럼 화려한 문장을 적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MPT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MPT는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마지막에.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두 개가 리딩 과정에서 빨리 문제의 룰과 팩트를 뽑아내고 이것을 로지컬하게 구조화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은요. 빨리 읽고 빨리 아웃라인을 여기서 만들어서 전반 45분에 만들어서 후반 45분에는 아웃라인을 적기만 하시면 돼요. 적기만. 자,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포츠처럼 MPT를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웃라인이 튼튼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은 후반 45분은 라이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치 스포츠처럼 이거는 지금 바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따라가고 있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 문장이 많이 부족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라이팅을 뭐 많이 해야 되나? 뉴스페이퍼를 많이 읽어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아웃라인을 얼마나 1년차 신입 변호사처럼 로지컬하게 아웃라인을 각각의 이슈와 룰과 팩트들을 끌어와서 조직화하느냐, 구조화할 수 있는 역량을 전반 45분에, 90분 중에요. 45분에 만들어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MP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이 던져져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MPT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MPT는 여러분들이 1년차 신입 변호사로서 로펌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파트너 변호사가 수험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던져줘요. 그걸 타스크 메모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로펌의 파트너인데 이러이러한 숙제를 너에게 좀 던져줄게. 이러한 리걸 이슈를 한번 분석해서 나에게 한번 보고 한번 해봐. 라고 수험생들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머티리얼이 바로 타스크 메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파일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크게 두 카테고리의 자료들을 한 15페이지 분량을 던져줄 거예요. 자, 이거를 퀵하게 읽으시고 아웃라인을 퀵하게 만드신 다음에 후반 45분에 지금 밑에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디스커션, 컨클루전까지의 어떤 답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내용은 지금 후반에 밑에 라인에 보이시는 이 제가 인트로부터 디스커션, 컨클루전이라고 적어놓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세요. 자,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을 적으라고 하는 숙제를 주기도 합니다. 타스크 메모에서. 자, 제가 지금 이 마스터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에세이처럼 이슈를 던져줘요. 타스크 메모에서. 자, 그리고 파일과 라이브러리 순서로 자료를 던져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팩트와 관련되는 룰들을 던져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밑에 답안 한번 보세요. 밑에 라인에 디스커션 부분 한번 보세요. 각각의 파트너 변호사가 나에게 던져줬었던 리걸 이슈에 대해서 라이브러리에서 룰을 찾고 파일에서 해당되는 케이스의 팩트를 찾아서 컨클루전을 내려주시면 돼요. 이러한 이슈가 약 한 문제당 3개의 이슈가 던져집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떤 흐름으로 MPT가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타스크 메모부터 오늘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퀵하게 한번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여기에 어떤 마스터 장표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먼저 내가 수험 머티리얼을 받으면 타스크 메모부터 먼저 읽어봐야 되겠구나. 읽고 나면은 빨리 넘어가서 라이브러리의 자료부터 봐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룰을 내가 읽었다면은 빨리 다시 파일로 돌아와서 내 케이스의 어떤 팩트를 한번 봐야 되겠구나. 팩트하고 타스크 메모 라이브러리 파일을 40분 안에 읽고 나면은 남은 5분 동안은 내가 빨리 아웃라인을 만들어야겠구나. 아웃라인을 만들고 나면은 이 아웃라인을 기반으로 후반 45분에 지금 하단에 보시는 어떤 형태의 답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등과 같은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가 타스크 메모 퀵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스크 메모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문제 케이스를 기출 케이스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파트너 변호사인데 타스크 메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전에 내 클라이언트와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우리 동네에 롤러스케이트장을 하나 오픈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 롤러스케이트장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면은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친 것 때문에 어떤 롤러스케이트장 주인인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뭐 하나 폼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liability waiver form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이 liability waiver form으로 내 어떤 책임을 좀 해지할 수 있나? 법률적 책임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나에게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숙제 3가지를 타스크 메모에서 던져줘요. 자, 첫 번째. 이 liability waiver form을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거에서 어떤 유효한지 문제는 없는지 내용에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니? 첫 번째 이슈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해요. 검토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좀 리비전 한번 해봐. 문제 없도록. 자, 세 번째는 특정 지어서 이슈를 하나 던져줘요. 내가 들어보니까 마이너인 미성년자들이 서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성년자들이 liability waiver form에 서명을 하면 유효하니? 라고 하는 3가지 이슈에 대해서 답안을 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타스크 메모에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3가지 이슈의 얘기예요.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objective 메모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MPT를 이야기하면요, 뭐 objective 메모라는 둥, persuasive한 brief라는 둥, demanding letter라는 둥, opinion letter라는 둥, contract provision을 리비전한다라는 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목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objective 메모와 persuasive한 brief 이 2가지 유형이 실제로 기출에서 한 75%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가시면은 나머지 demanding letter, opinion letter, 그리고 contract provision, 심지어는 closing argument, arbitration clause를 만들어 본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legal document를 만드는데 틀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bjective와 메모와 persuasive한 브리프에 대해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리걸 이슈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겠니? 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러이러한 법률적 리스크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지가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라이빌리티와 관련되는 소송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해지가 가능할 것 같고 디펜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등과 같은 각종 리걸 이슈에 대한 강약점을 모두 오픈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클라이언트에게 만나서 우리 파트너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이너가 서명을 하면 안 되지만 부모가 서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등과 같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리걸 어드바이스를. 이게 바로 객관적인 접근을 하는 메모, objective 메모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자, 반면에 persuasive한 브리프는 여러분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톤이 달라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님,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마이너가 서명을 하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마이너들은 보이더블 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부모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서명을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은 persuasive한 브리프는 이런 거예요. 야, 파트너가 이렇게 숙제를 줘요. 나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야 이거 이미 소송이 이미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 디펜던트의 클라이언트에게 우리 클라이언트가 디펜던트거든요. 롤러스케이트장 주인에게 뭔가 모션 포 서머리 저지먼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지금 단계에서 아마 내용을 좀 모르실 수 있지만은 우리 디펜던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판사님에게 설득하는 브리프 다큐멘트 하나 만들어 보겠니? 라고 숙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MPT에서. 이게 전형적인 persuasive한 브리프입니다. 이게 바로 motion for summary judgment라고 하는 판사님에게 재판 과정 중에 우리가 재판 절차가 있잖아요. 트라이얼도 하고 뭐 그 전에 디스커버리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디스커버리 단계가 끝이 나고 나서 판사에게 뭔가 승소 판결을 좀 내려주세요. 이거는 뭐 재판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등과 같은 어떤 모션을 하게 될 때 우리 수험생들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파트너 변호사가. 그러면서 모션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제일 큰 차이가 여러분 어떤 걸 걸까요? objective 메모와 persuasive한 브리프는요. 이런 거예요. objective 메모는 좀 전에 각종 강약점을 분석해서 리스크의 솔루션까지 우리 파트너에게 얘기를 했다면 persuasive한 브리프는 판사에게 가는 모션입니다. 법률적 문서예요. 자, 그렇다면 판사님, 제 고객인 디펜던트인 롤러스케이트장 주인은요. 공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이 라이빌리티 웨이버 폼에 부모가 서명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과거 판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겠죠. 판사님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전형적인 persuasive한 브리프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objective한 메모와 persuasive한 브리프가 형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형태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요. 중요한 건 톤이 다른 거예요. 톤이. 이 톤이라고 하는 게요.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요. demanding letter라고 하는 것과 opinion lett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demanding letter, opinion letter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편 변호사에게 레터 하나 작성하라고 파트너 변호사가 저에게 또 숙제를 줄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설득적이겠습니까? persuasive 하겠습니까? 아니면 objective 하겠습니까? 판사님에게 보내는 것처럼 persuasive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편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이러한 리걸 이슈가 과거 판례를 보니 있더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혼 케이스다라고 한다면은 너희 그 저 남편 측 변호인이시니까 너희 남편 보니까 의사더라. 그 라이센스 딸 때 우리 고객인 와이프가 지원했던 거 알고 있지? 프로퍼티 디비전 할 때 얼마의 지분이 있던 거는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세틀먼트를 하기 위한 제안도 해야 될 것이고 상당히 강한 톤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겁니다. 반면에 오피니언 레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얘기하는. 야,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좀 전에 우리 파트너 변호사가 저에게 숙제를 줬잖아요. 그 숙제를 받으면 objective 메모를 받은 파트너 변호사는 고객을 만나겠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형태를 레터 형태로 작성을 좀 해달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줄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디맨딩 레터와 오피니언 레터의 가장 큰 차이는요. 디맨딩 레터는 전문가 받는 사람이, 오피니언 레터는 말 그대로 레이 퍼슨이죠.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클라이언트. 자, 그러면은 조금 톤이 다르겠죠. 뭔가 객관적이고 자세한 텀스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드리고 등과 같은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긴 말씀을 좀 드리기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MPT의 어떤 형태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좀 좋은 기회가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접근 방식을 좀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